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났죠. 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아이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는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반도 비핵화 5년 전보다 후퇴한 한중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른 쪽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제 삼국 정상들 모습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관련 합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5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만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문에서 세 나라가 FTA 가속하고 공급망 협력하기로 그 강화를 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세 나라가 각자 자기가 할 말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를 강조를 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하기를 강조했고, 리창 중국 총리는 영내 안정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각자 입장만 강조한 거다. 한중일 공동선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 정상회의 장소에 이제 입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최국이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손을 앞으로 이제 내밀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 나머지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가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입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중일 공동성명 비핵화 관련 문구,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2015년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2019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그런데 2024년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각자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결국은 중국은 북한의 핵, 북한의 핵 무장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아일보는 이런 제목을 붙여놨네요. 한중일 대화를 복원을 했다.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인 반면에 중국은 그 반대쪽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일보 볼까요? 네,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대화는 복원됐다. 북핵에는 이견이다. 네, 이런 겁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한반도 평화는 모두의 공동이익. 정상회의 정례화. 6대 사업 확대. 그런데 북한은 한밤중에 군사 정찰 위성 도발을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어, 폭발했죠. 다음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못한 한중일. 조선일보가 5년 뒤로 후퇴했다. 이제 그런 취지의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한 반면에 중국은 영내 안정을 주장을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확하게는 북한 비핵화죠. 큰 차이가 있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그냥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문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 도발한 그 내용입니다.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어제 밤 10시 40분쯤, 네,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정상회의가 끝나고 바로 그 뒷공무니에다 대고 정찰 위성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했고 오늘 아침에 북한 측도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오늘 이제 가장 우리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21대 마지막 본회의,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을 하는 날입니다. 여야가 막판 표단속을 하고 있다. 오늘은 무기명 표결입니다. 비밀 투표입니다. 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할 때는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를 합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 통과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서 또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당 공개 찬성 5명 외에 추가 없다. 야당 여당 지도부 표틀막 말라. 입틀막 표틀막 표를 틀어 막는다. 이제 이런 거죠. 입을 틀어 막는다. 그 유행어를 이제 빗대 가지고 표틀막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당 쪽에서 낙선한 58명 이 표심이 변수다. 이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또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더라도 막상 그 휘장을 두른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이제 이런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여당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려라.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공개 찬성 5명, 안철수를 비롯해가지고 5명, 이제 전체적으로 5명인데 유명한 정치인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했던 분도 찬성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죠. 다음에 네, 최상병 특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재표결 여당 이탈표 5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재표결을 합니다. 17명 이탈 때는 통과다. 이렇게 비슷한 제목입니다. 5번째로 김근태 의원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랬답니다. 김근태 의원은 비례대표죠. 이렇게 동아일보에 말을 했네요.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5명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그 여당 지도부에서는 5명 말고는 더 없다. 뭐 이러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뭐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좀 긴장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제 그런데 오늘 뭐 그 본회의가 열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연금 개혁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서 특검법 처리를 하는 그런 본회의가 됩니다.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중재 막판 여야 협상 장소가 있었는데 결국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마지막 의사 일정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지 매일경제는 한반도 반도체 지원법, 한국 반도체 지원법 같은 이런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판이다. 반도체 지원법,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그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세계적인 경쟁 무대에서 선두자리를 계속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다 반도체를 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엄청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에 막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K-칩스법, 전력망, AI 기본법 이런 것들 무더기로 폐기될 판이다. 22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목소리 요즘은 좀 공허하죠. 왜냐하면 국회가 들은 척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정쟁에 민생 법안 또 뒷전이다. 고준위법, AI 기본법, 줄패기 위기. 오늘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대치 상황.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팔면봉 볼까요? 야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방침에 여당이 반발해서 민생 법안 폐기 위기. 정쟁의 무한 궤도를 맴도는 한국 국회의 자화상이다. 참 저런 자화상 끊임없이 반복이 되네요. 국회를 차라리 없애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회 폐지 아니면 그 국회의원 그 후보인단을 한 10,000명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마다 추첨으로 그 중에서 한 100명쯤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마치 배심원단 운영하듯이 국회의원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국회가 하는 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어떨 때는 또는 뭐 대만, 일본 비슷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국회 무용론 이거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안을 발의를 하고 법안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하는 일들을 법안 발의는 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안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병폐가 이제 골물대로 골문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좀 다소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극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정쟁의 무한궤도, 정쟁의 무한궤도 한국 국회의 자화상인데 이게 22대 국회라고 해서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21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는데 22대 국회는 극초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회의가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하고 뭐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의 그 외압 의혹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라고 체근을 했던 사단장이 현장 방문을 해서 물속 들어가는 거 보려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최상병 삼킨 수중 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더 나왔다. 사고 당일 지휘부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 윗선이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물속 투입에 내몰린 듯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나중에 익사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뭐 VIP 경로설, 외압, 의혹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사망 사건 그 자체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이 따끈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개헌론에 불붙인 나경원. 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해야. 여야 덜 싸우는 새 권력구조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개헌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토론회에 왔는데요.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다. 라면서 여권 내에서 금기로 여겨진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면서 임기 단축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그 당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윤상현 의원도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다.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권력 분산형 개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호 의원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곧바로 시작하되 시행 시기는 차차 이 대선 정도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나경원 의원이 개헌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민감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물론 조국 혁신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과 그 뭐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나겠으나 그러나 결국은 개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4년 중임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곧바로 그 부칙조항에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 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3년이 남았는데 그것을 뭐 2년 뭐 이 정도로 단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얘기를 나경원 당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당권 당대표 유력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신문방송 편집인 토론회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군기훈련 얼차려라고 할 수 있죠. 강원도 12사단에서 그 군기훈련 얼차려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 숨진 훈련병 완전군장하고 달렸다. 이런 얘기. 지휘관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그리고 건강 이상 징후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다. 이런 제보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독자들 의견은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우리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야 되는데 완전군장하고 달렸다라는 것이 마치 커다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이런 사고는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상병 익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수류탄 투척하다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 군기 훈련 얼차려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일반 사회보다 군대가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그 20대 청년들이 이 일반 사회에서 가령 자살률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보다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 훨씬 적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콕
외제차 수리비의 문콕 분쟁 3배 급증.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문콕 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는 이 주차장이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 선을 촘촘하게 그어놔서 차 주차 한번 하려면 아주 애먹을 때가 많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내릴 때 문을 확 여는 바람에 옆차 그 옆구리를 콕 찍어서 이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콕 분쟁입니다. 문을 열다가 콕 찍어서 분쟁이 생겼다. 이 문콕 분쟁이 3배나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아무튼 이제 분쟁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이 문콕 분쟁과 관련해서 문콕 수리비와 관련해서 보험 접수가 5,500건이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